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청약과 분양권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지. 그런데 수년간 모은 내 3천, 4천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는 못 살 거라고 포기하고 싶잖아? 오늘 영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의외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거야. 수도권에서도 신축도 구하고 싶고 1년 뒤 1억을 벌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 10분에 담은 1억의 비밀, 1년 뒤에 1억을 벌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쉬운 방법. 초보자라도 용어를 모르는 분들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알려줄 거야. 자, 여러분 반가워. 직장인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부자 양성센터의 브랜 버핏이라고 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축 아파트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약과 분양권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지. 그런데 분양권 사는 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고 막막해서 신축 아파트의 꿈을 포기하거나 청약으로만 당첨되길 무한정 기다리고 있지. 나 또한 청약 점수는 낮아서 신축 아파트는 사고 싶은데 분양권에 대해 처음이라 어떻게 투자나 매수해야 할지 몰라 강의로만 1,0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 강의 보고 나서 바로 정리해 보려고 했거든. 그런데 정작 알려줘야 하는 사실들은 강의에서 알려주지 않아.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나와 똑같은 실수하지 않으면서 저평가되어 있고 우상향할 아파트를 사면 좋겠다는 도움 주고 싶은 생각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지. 지금 나오는 매매 계약서처럼 딱 6개월 만에 이 방법으로 800만 원을 벌게 되었어. 유튜브에서 흔히 알려주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제해서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분양권 매수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놨어. 분양권 관련해서 기초부터 설명하려면 사실 책 한 권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듣다가 질려버리니까 영상을 3개로 나눠서 기획을 해봤어. 분양권 투자의 핵심을 8가지로 나눴는데 3편으로 나눠서 알려주려고 해.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이 3편 연속으로 보면 즉시 분양권을 매수해서 1억 이상 오를 벌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오늘과 다른 영상의 중간 어디에는 현재 저렴해서 적어도 1억은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알려줄 테니까 10분만 집중해 보자. 이렇게 다 알려줘도 실행하지 않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모두 다 공개해 놨으니까 꼭 오늘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음 편, 다다음 편까지 나눠서 봐도 무방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얻을 이득은 다음과 같아. 첫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분양권 매수 투자의 핵심 8가지를 알 수 있다. 둘째, 저렴하고 우상향할 분양권 투자 전략을 알 수 있다. 셋째, 1년 이후 1억 이상 벌 수 있게 될 투자처와 노하우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의외로 분양권 매수 절차나 필요한 금액 등은 전반적인 내용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영상들은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지. 그런 내용들은 거기서 참고하고 세상에 없는 내용들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 내용으로 가져와 봤어. 분양권이나 청약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려고 해. 1년 후에 바로 1억 이상 벌 수 있는 궁극의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왕이면 내 아파트가 저렴하고 적어도 10년 지나도 오르지 않는 아파트가 아니라 계속 우상향하는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잖아. 말했지만 검증된 강의 5개 이상과 내가 실제로 2개의 분양권을 사게 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최대한 정제한 내용이니 지금 당장 이 영상 시리즈만 보고도 분양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분양권 투자자가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럼 부자대로 가보자. 분양권 투자의 핵심을 총 6가지로 설명할게. 첫 번째로 가격, 두 번째로 지역, 세 번째로 시기, 네 번째로 투자 대상, 다섯 번째로 어떻게, 여섯 번째로는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이 관점에서 설명할 거야.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내용으로 최대한 정제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정제를 한 거니까 그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니 잘 들어보라고.
첫 번째로는 앞으로 이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보는 게 분양권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 보통 내가 사려는 분양권의 가격이 현재 시세와 비슷한지 보면 되겠지. 인건비나 건설 자재값은 계속 오를 테니까 현재 시세보다 비싸다면 향후에 분양가는 이보다 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적겠지. 그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라고. 최대한 현재 시세보다 저렴해야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거야. 아래 지금 그림과 같이 보면 분양권 상태가 현재 시세보다 많이 싼 것을 볼 수가 있어. 만약 근처 분양하는 단지의 가격도 10억이라면 8.7억은 바로 1년 만에 1억 이상을 벌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이 말이야. 두 번째로는 이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하면 경쟁률이 20대 1 이상으로 나오는지 봐야 해. 만약에 경쟁률이 부동산 시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20대 1 이상으로 나온다면 청약 혹은 이재 분양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완판이 될 거야. 그 말은 그 가격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렴하다라는 것도 같아. 앞으로 이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겠지. 공사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의 분양 가격은 지금은 절대 분양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2년 전 혹은 3년 전에 분양했던 그런 아파트를 마이너스 P 혹은 무피의 가격에 살 수가 있어.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는다는 말이야. 2년 전, 3년 전에 분양했던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에는 5억에 무조건 분양을 해야 해. 만약 5억에 분양을 하지 않고 4억에 분양을 하면 이제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더 이상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분양 자체를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나 건설사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분양권이 저렴한 기준은 앞으로 이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가격에 분양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 아파트는 그래도 그 분양권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다. 각 지역마다 분양가랑 그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마용석급, 서울 중하기급, 경기도 왓 2기 신도시급, 그리고 인천 지방광역시 이렇게 나눠봤어. 서울 마용성급이라고 하면 한 15억 정도면 충분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지. 사실 지금은 이 가격에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중하위급 그런 입지의 분양권이라면 10억이면 저렴하다라는 수준의 가격이 지금은 되어 있어. 또한 경기도 2기 신도시급 같은 경우에는 5억 중반 혹은 5억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도 입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아주 좋지.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높겠지만 대략적으로 5억 정도면 저렴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 최근에 상급지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 가격이 꽤나 비싼데 말이지. 지금 말한 가격들에 최대한 가깝다면 따지지도 말고 사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현재는 대부분 수도권의 경우 5억 중반 혹은 그 이상의 분양 가격이 나오고도 있는 곳이 있어. 이 정도 가격으로 분양가는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저렴하니 투자해도 좋을 것 같아. 아직 인천의 검단 신도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잘 주의 깊게 한번 둘러보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양권을 사는 게 좋냐? 분양권을 살 때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아. 이게 무슨 소리냐고 라고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들어봐. 가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 지역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가격을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야. 이게 분양권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혹은 입주 물량이 많아서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곳을 싸게 저렴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매매가랑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 위기이지. 하지만 매수 대기자,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 그거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뉴스에서 집값 하락하면 무조건
달려가라고. 사실 뉴스에서 나온 상태면 더 좋은 물건들은 이미 모두 소진되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라면 뉴스에서 집값 하락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 꼭 시장 분위기를 보고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꼭 가보자. 지금은 현재 지방 집값이 싸다는 기사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답을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바로 달려가 봐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거야. 만약에 내가 그런 입주 물량이 많고 분위기가 안 좋은 곳에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위기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전세값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금이 더 많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잔금을 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빨리 던질 수가 있거든. 매도를 한다는 얘기야. 그런 매물들이 매수 대기자의 입장에서는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을 하는 게, 그게 투자금을 조금 더 들지라도 이 매매가 자체를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곳을 매수해야 해. 매매가 자체를 저렴하게 사는 게 나는 분양권 투자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대거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 이것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대거 입주 물량이 있으면 매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세가는 무조건 하락을 해.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아파트에 투자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세를 내놓는단 말이지. 그 전세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대거 입주 물량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 물량은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너도 나도 전세가를 낮추게 돼서 전세가가 하락을 하게 돼.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서 전세가를 낮추게 되어 있지. 그러면 투자금이 많이 들게 될 거야. 어쨌든 투자금은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이니까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 투자금이 많이 들게 되잖아. 잔금을 칠 여력이 없는 그런 금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매수 대기자의 입장에서 그런 매물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게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은 건 아니거든.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가 있지만, 내가 투자금이 많이 묶이면 어쨌든 투자금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그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좋지는 않을 거거든.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게, 그래서 이것 또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대신 매매 가격을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갭 투자 감당 가능한 분들은 무조건 매수하는 것을 추천해. 9호선 강명사거리역에 15,000세대 아파트가 입주를 곧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이고, 한번 가보는 게 굉장히 좋을 거야. 34평에 10억에 살 수 있다면 무조건 사는 것을 추천을 해. 물론 본인이 좀 공부를 해서 책임을 지는 건 본인이니까 조금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 바로 옆 철산역 아파트 전고점이 15억 이상을 했으니까 10억에 산다면 시세 차익 5억은 무조건 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투자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추후에 전세가를 인상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측면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을 가서 저렴하게 사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핵심 요약은 저렴한 곳을 사려면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을 공략하라. 두 번째 핵심은 지역. 투자처로는 모두 1급지나 2급지 안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사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지역들 제외하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조금 더 말해볼게. 50만급에서 100만급의 도시는 웬만하면 1급지에서 2급지 투자를 하는 게 좋고, 하지만 상급시도 충분히 저렴하다면 투자 가능하다라고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만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어놨는데 저렴하다면 투자 가능해. 만약에 3급지이든 그 이하의 급지여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는 곳이 아니라 너무 외져가지고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은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할게. 그래도 이 분양권이라는 자체가 신축이고 가장 신축이 될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 자체에 대한 그런 수요는 있어. 덜 오르나 더 많이 오르나는
또 부차적인 문제이니까 주변 시세 대비 가장 저렴한 분양권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한 곳을 사야 하는 거야. 입지가 좋으면서 저렴한 곳은 지금 시기에 유일한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 수도권에서 말이지. 이거야말로 정말 1년 후에 1억 이상 벌어다 줄 분양권이야. 2024년 10월 기준으로 딱 두 곳이 있는데 평촌과 광명이야. 둘 다 전고점을 15억 했던 곳인데 현재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34평 기준 10억 정도 하고 있어. 물론 25평 이런 것들은 좀 더 저렴할 테니까 한번 주의 깊게 둘러보라고. 분양권 상태로 있는 것도 있으니까 더더욱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거야. 따라서 두 번째 핵심 요약은 수도권 위주로 투자를 추천하고 다른 곳들은 50만에서 100만급 도시를 추천하며 지방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1, 2급지 내로 투자를 진행한다. 세 번째는 시기. 어떤 시기에 사야 하는지, 어떤 시기에 사야 충분히 저평가되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게. 그 시기는 입주장이 지나가기 전의 시기야. 입주장이 지나간다는 말은 입주 지정일이 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입주 지정 기간을 주거든. 언제 입주를 시작해서 그날로부터 2달까지 입주 기간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 내 경험에 따르면 입주 한 달부터는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경험해봤지. 이제 입주를 하면 전세를 줄 사람들은 전세를 주고 아니면 내가 못 버티겠다고 생각을 하면 빨리 급매로 던지거나 실거주할 사람들은 실거주로 전환을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면 작은 부족으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급매로 내놓는 물건이 점점 소진되어 집값이 점점 높아질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 아파트 중 서울 송파구에 헬리오시티가 있어. 2018년 12월부터 입주장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시기야. 그리고 점점 2018년 12월부터 1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바로 급매가 빠져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7호선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 사이에는 신도시급으로 15,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거야. 철산역 주변은 상권도 잘 되어 있고 학권도 좋으며 신축 입주가 이미 2,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지도 2022년 3월이 입주인데 입주장쯤에는 가격이 34평 기준 10억 미만이었다가 현재는 13억까지 오르고 있어.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13.5억도 가고 있지. 그래서 현재 입주장이기도 하고 입주 물량이 많아 시기적으로 광명을 사기에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 광명 사거리역 근처에는 34평 기준으로 10억 물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사실상 25년 하반기 정도면 매물이 잠기면서 13억은 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 철산역 주변이 그러니까 말이지. 광명 사거리역은 심지어 급행역이라 평소에는 강남까지 40분 이내이지만 급행을 타면 30분 이내로도 접근 가능한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이지. 요즘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그런데 광역시나 지방 같은 경우는 부피나 마이너스 피라고 해서 분양가 가격이나 분양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 현재 대전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수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그런 측면에서 둔산 더샵 엘리프나 이편한 세상 둔산은 매수하기 딱 좋은 시기야. 이유는 둔산 더샵 엘리프는 현재 6억 초반에 집을 살 수가 있고 그 옆에 이미 대장 아파트인 이편한 세상 둔산은 현재 7억 중반에 사야 하거든. 더샵은 그 옆 대장이 현재 7억 중반이니까 안전하게 1.5억 이상은 오를 것이고 그것도 1년 만에 말이야. 그리고 둔산동 일대가 현재 호가 11억 정도이니까 안전하게 5억은 오를 거야. 저기 위에 둔산동 시청 근처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가 거의 30년 이상 아파트가 되었는데 현재 호가로 11억이니까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맞먹게 따라간다는 거야.
현재 나도 분양권 2개를 사서 3년 만에 2억 정도는 올랐어. 내 사례도 얘기를 했지. 따라서 세 번째, 분양권 투자의 핵심은 입주장 시기에 분양권을 매수한다. 가장 저렴한 시기니까.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1년 이후 1억 이상 벌 부동산 투자는 분양권으로 가능하다. 첫 번째, 가격은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저렴해진다. 두 번째, 수도권 위주로 투자를 추천한다. 그 이외의 도시들은 50만에서 100만급 도시를 추천하고 투자 지역에서도 1, 2급지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시기적으로는 입주장 시기에 집을 산다. 자, 보너스로 하나 더 설명할게. 이건 리치고 어플이라는 건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지 찾아보는 방법이야. 청약 임박한 것은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청약을 도전하면 되고, 청약 중이라고 분류해서 보게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곳인지를 알 수가 있어.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알려준 방법들로 지역을 골랐다면 지역 플러스 분양권 검색을 네이버에서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그림처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곳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야. 기존 매물로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지. 그런데 청약 가점은 낮아서 계속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이렇게 가점이 낮아 포기부터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생 격변 지침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나는 이 청약의 기술로 아까 말했듯이 6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800만 원을 얻었고, 그리고 3년 내에 2억 이상 오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어. 나는 이 청약의 기술로 초기 자금 0원으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8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았는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따라하면 소액으로도 억 단위로도 벌 수가 있어. 아래 그림처럼 말이지.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절대 아니니까 한번 고정 댓글 링크를 한번 클릭해보라고. 나도 여러분들처럼 함께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실행력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고정 댓글에 들어가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을 이해하려면 모두 설명할 수 없으니 책으로도 정리를 해놓은 것이니 그냥 고정 댓글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알려주면 그 무료 전자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대부분이 알려줘도 안 할 테니까 싹 다 5개의 강의와 내 경험담을 녹여내서 아주 정제한 그런 전자책이니까 읽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야. 자, 오늘 긴 영상 봐줘서 고맙고, 1년 뒤에 1억 이상 오를 영상들도 2편, 3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달라고. 오늘 영상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해. 자, 그럼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자고.